안녕하세요. 종목의 수입과 마음의 힐링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정오의 데이트 출발합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과 같습니다. 아침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는 건 탄생.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죠.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쯤 우리는 다 같이 청년기를 마치고 이제 중년기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중년기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이 작은 일생을 하루, 이렇게 한 하루에 빗대어서 알차게 보낸다면 긴 인생도 무료할 틈이 없을 거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30대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정오의 데이트 이 시간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월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데이트 어이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빗대서 봤을 때요. 하루를 인생 전체에 비유하면 정오,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기를 이제 갓 마치고 중년기에 접어든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이 30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다 같이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이 황혼기를 앞두고서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하루를 하루의 전체, 인생의 전체,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또 인생의 전체 이렇게 비유하다 보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루의 일생 가운데서 30대 같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정오의 데이트가 또 이 시간 함께 또 힘차게 그리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이야기들 게시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 출발 조금은 무리할 수도 있지만요. 기운 내면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오의 데이트 참여 방법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토마토.com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어요. 여기에다 이야기 남겨주시고 또 샵 2828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게시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화도 항상 열려 있어요.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남겨주시게 되면은요, 조금 전에 또 만나보셨던 우리 박준현 운용력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부자왕 전문가, 그리고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도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함께하는 분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주특가님, 지금 방금 또 칭찬을 남겨주셔가지고 아우 감사드립니다. 예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0대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별과신님, 저도 왔습니다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주말 즐거우셨어요? 별아별아님, 30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올리브님도 저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렛츠고고님, 희재님 반가. 오늘 밤묶음이네요. 나름 예뻐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구름님도 맞아요. 예뻐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이 좋은 월요일을 보내고 있네요. 세미세미님, 지기님들 모두 반가 해주셨습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미님께서는요, 생애 가장 빛나는 시기 30대라는 말은 30대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10대가 황금기죠 해주셨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또 10대가 황금기였나요? 그럼 뿌잉뿌잉 장세미님께서는 지금 30대를 보내고 계신 건가요? 만약 근데 40대, 50대로 지나가면 또 30대가 얼마나 또 황금기였다라는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렛츠고고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한파님, 활기찬 한 주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근데 방송하느라 피곤하겠다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네, 저는 출근이 빠른 대신 퇴근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후반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셔서 항상 힘이 나는 정오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선님, 앵커님 머리 하셨네요 하셨어요. 이전에 파마를 했는데 오늘 좀 스타일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김희선님? 성공토리님도 밖은 바람이 추운데 실내는 좀 따뜻해요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그 아래 또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종목 진단이 마구마구 밀려옵니다. 종목 진단 마치고 나서 다시 인사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전화 온 종목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종목 고민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건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늦게 드시는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니, 대상을 네. 38,000원에 산재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네. 조금 올라가다 오늘 갑자기 또 많이 빠져버리네. 네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선절해야 될까, 좀 더 가지고 가야 될까,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좀 문의 좀 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도 사실 많이 좀 올라왔다는 말씀 하셨는데 조금 올라와 있는 가격대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짧게 그래서 짧게 보려고 좀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좀 요망감이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해버려야 될란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밑돌진 않고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상입니다. 잘 올라가다 오늘 밀리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박준현 운용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종목이 대상인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좀 높은 가격대 들어갔지만 그래도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좀 밀려서 걱정이시래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 관점일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은 그렇게 급하게 선절한다든가 그럴 주식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주가 빠진 시점에서 사야 되는 주식이지. 오늘까지 주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다든가 지지선이 설정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지. 매도하는 주식은 아니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 자체가 대상이라는 자체가 음식료 업종이고 실적 자체가 다른 어떤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실적이 안정합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래도 꾸준하게 회사가 사업 구조가 지금 정상화된 이후로 거의 1,000억 이상씩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쪽이고, 영업이익 자체도 꾸준하게 지금 1,300억, 1,5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1,600억, 그다음 내년 1,800억 정도까지 증가되는 쪽입니다. 그렇던 부분이라고 본다면 특별한 악재 요인이 아주 큰 재무사의 악재 요인이 노출되지 않고서는 주가는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또 그 시점 자체가 오히려 작년 어떤 4분기처럼 3분기 예사가 작년 12월 달이었죠. 작년 3분기 시작 자체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약간 하야는 그때 치역이 나면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 자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시점 자체가 주가 손절할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2% 정도 빠지고 있는 부분 자체도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상은 이제 작년 3분기 실적이 크게 쇼크 수준이 아니었었는데,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약간 한 10% 정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그 당시 5만 7천 원대에서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과매도 국면이 시장의 인식이 좀 되면서 주가가 지금 거의 저점에서 30% 가까이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쇼크에서는 벗어났고, 작년 4분기 실적부터 다시 실적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대체적으로 시각 자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매출액도 증가가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작년에 1,300억대에서 올해 한 1,600억 정도까지 회복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꾸준하게 중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가능한 종목이고, 대신 이 시청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이런 종목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흔들리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죠. 종목 제가 장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정한 종목은 꾸준하게 3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해 최소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가 오늘 약간 이탈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의 매수한 가격대 38,000원대가 거의 최근에 종가상으로 지지가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기 때문에 만약에 38,000원 이탈한다 한다면 약간 비중 축소를 한 20, 30% 정도 반 정도는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 45,000원대가 물량 공백입니다. 주가 급락한 이후에 45,000원, 6,000원도까지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저는 저걸 4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거든요. 네. 42,000원까지 얼마나 있으면 그 정도 갈 수 있을지 한번
맞추실랍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기간인데 진짜 점쟁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좀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관점을 들어볼게요. 예. 운영령님 42,000원 어느 정도 기간 좀 필요할까요? 32,000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건 이 종목은 이제 급하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꾸준하게 현재 경기 관련 종목들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완만하게 상승이 진행이 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2,000원 정도는 한 달 정도 좀 목표로 해가지고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두 달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세요. 좀 힘이 되셨나요, 시청자님? 예. 네. 단기로 봐서 뭐 한 42,000원 정도만 가면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가격대 들어가셔서 좀 짧게 보셨던 것 같은데요. 좀 참고되셨기를 예. 바라고요. 그 가격대 고민되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이 대상 하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게시판 사연인데요. 5367님의 종목입니다. 텔콘 살펴드릴게요. 텔콘을 14,500원에 들어가셨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11시쯤에 이제 급등 양상이 좀 이어지면서 3% 이상의 강세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수익권에 놓여 계신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될지 살펴볼게요. 운용량님 이어서 텔콘입니다. 오늘의 강세 쭉 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직 거래량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봅니다. 최근에 이제 통신 그 장비 회사들이 주가 상승 움직임 전개되다가 전반적으로 다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솔리드라도 관련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텔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상장된 이후에 이제 공모 가격 대비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고 올해 실적 전망이 좀 양호하게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점에서 조금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트래픽이 증가가 좀 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투자가 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투자 자체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통신 장비 회사들이 과거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 안주를 하면서 국내 주요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회사들이 투자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수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기술력이 향상이 좀 되면서 글로벌 시장까지 수출 시장까지 합의가 좀 되면서 관련 통신 장비주들도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중심의 종목이 텔콘이라는 종목도 포함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KMW의 자회사입니다. KMW도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 자회사인 텔콘이 좀 좋아지면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 상승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실적의 작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또 통신 장비 회사 중에서도 올해 실적 전망을 본다는 가장 올해 이익 탄력성이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21동 평균선에서 지금 저항입니다. 거래량도 조금 위축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은 14,000원 아래로 이탈할 종목은 아닙니다. 14,000원대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15,8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15,800원을 돌파해야지 본격적인 직전 고점인 16,800원 돌파를 하면서 2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000원과 15,800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이 전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800원 이상을 좀 돌파해내야 그 이후를 또 바라볼 수가 있다는 의견이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나는데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367님의 텔콘까지 두 종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아까 다 못한 인사 좀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세미맘 대주주님께서 와주셨고요. 주식 진단님도 주말 잘 보내고 오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로니에님은 오늘 레드 컨셉이네요 해주셨고요.
베스트 명우님, 세미세미님, 그리고 1년 전부터 늘 그 자리에서 응원해주신 우리 코크레인 머피님도 일찌감치 인사 남겨주셨었네요. 반갑습니다. 스위타님, 그리고 별나라님, 브란젤리나님 오시자마자 오세요. 반갑습니다. 간지르르님께서 오셨군요. 브란젤리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차피디님 좋다고 하셨던 간지르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투카스님도 오늘 좀 꿀꿀하다고 하셨는데 화사하게 정오데이트 보면서 힘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꿀꿀한 마음 좀 확 날려버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고백을 해주셔갖고 간지르르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마음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 F5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 슬픈 이유님께서는 성공이란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정오의 데이트에서 그 법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멋진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똘똘 동우공님께서는요, 주말에 좀 슬픈 얘기 남겨주셨던데 게시판에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한 번 더 반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리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지금 달콤한 희재씨 주말 어떠셨어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저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한테 오늘 아이라인이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눈썹이 너무 좋으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이라인을 바꾼 건 아니고요. 오늘 속눈썹을 좀 다른 걸 붙여봐서 아이라인 끝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귀엽다고 또 칭찬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눈썹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이고. 저희는 바로 이제 심리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요. 가장 설레는 게 바로 그 이사 가는 그 당일날이잖아요. 그 전에 또 가구를 보러 다니고 어떤 가구를 살까?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기대감도 이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이사를 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새 집으로 가는 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새 집으로 갔을 때 가구들 쭉 둘러보시잖아요. 빈 집에 가장 먼저 놓을 가구 어떤 걸로 살펴보실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집에 어떤 가구부터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1번 침대입니다. 침대 중요시하는 분들 많죠. 침대 과학이잖아요. 여기 내가 어디서 잘 건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침대 진짜 좋은 거 잘 고르시거든요. 1번 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책상입니다. 서재에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2번 택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은 조명입니다. 저는 조명이에요. 왜냐면 집 분위기가 조명 하나로 진짜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좀 조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전 3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옷장입니다. 드레스룸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리고 안방에 옷장 하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옷장과 침대를 같이 세트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 4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몇 번으로 선택을 해주실까요? 마로니에님께서 지금 3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조명 저랑 같은 중요한 조명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사진을 하셨던 분이라서 확실히 조명에 일가견 있으신 것 같고요. 칠봉이님, 장세민님,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는 1번 해주셨습니다. 침대. 간지르르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네, 과학입니다. 간지르르님도 침대부터 놓으실 건가요?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해버 9점 남겨주셨습니다. 세미세미님도 침대. 역시 침대가 중요하네요. 별아별아님께서 에이스 침대 고르신다고 해주셨어요. 과학은 옛날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옛날 스타일이죠? 죄송합니다. 요즘엔 어떻게 나오더라? 이정재 씨가 광고하는 것만 봤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세미만 대주주님께서는요, 책상부터 골라주셨고요. 동우공님께서도 2번 컴퓨터와 책상부터 고르시네요. 역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책상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성공토리님께서도 조명 해주셨고요. 예그리나님은 침대와 조명 둘 다 포기 못하시네요. 별과신님 4번 해주셨고요. 주얼리님도 4번 옷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주특가님도 4번 택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카스님께서는 물침대 골라주셨습니다. 아우, 좋네요. 바로 결과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요. 가구 선택에 따라서 나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성향과 가구가 연관이 있을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침대를 고른 당신은 기가 셉니다. 하고 있는 일과 연애 모두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죠. 때때로 남들과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절대 맘도 안 열고 까칠하기까지 합니다. 대신에 한번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올인, 모든 걸 챙겨주고 다 주기도 하죠. 때문에 고칠 점은 이 편파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닐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는 게 어떨까요? 해주셨어요. 침대 고르셨던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 딱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번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내 사람만 챙기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대신 지인한테는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소문도 가끔 돌더라고요. 침대 골라주신 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1번 스타일이 굉장히 의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아별아님 맞다 해주셨어요. 아, 이런 스타일이셨군요, 별아별아님. 알겠습니다. 새롭게 또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2번입니다. 빈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책상. 아까 동우공님께서 2번 해주셨었고 그 밖에도 또 이제 주식하시다 보니까 세미맘 대주주님께서도 2번 해주셨거든요. 빈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책상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죠. 집중력도 좋아서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집중을 해서 그 일을 끝내버리고 마는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혹은 배우자,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지인들에게 가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결과입니다. 워커홀릭 분들이 2번 많이 택하시나 봐요. 동우공님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동우공님 집착도 강하고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오해는 풀고 고칠 건 고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지금 백구엄마님도 3번 저와 같이 조명 선택해 주셨는데요. 당신은 공상가 타입, 미래에 대한 꿈이나 망상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되리라는 그 기대, 희망에 부풀어서 살고 있네요.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일을 벌리다가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을 못 짓기도 하죠.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받으면 실망감도 커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을 진짜 많이 벌이고 꼭 매듭을 잘 못 짓거든요.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지금 올해 계획들도 쫙 써놨는데 걱정이에요. 하나도 못할까 봐. 3번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미님 3번은 눈이 침침한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랑 비슷한 공상가 타입들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 나옵니다. 마지막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진단님도 4번 선택해 주셨는데요. 옷장을 고른 당신은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지향합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처럼 되기를 바라고 이를 따라가는 타입이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격으로 아주 꼼꼼한 일 처리가 강점이에요. 소나무 같은 일편단심으로 한 번 다짐하면 2번 물리지도 않기도 하죠. 다만 말을 하는 걸 매우 좋아해서 항상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주의할 점이니까요. 당신의 일편단심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결과 나옵니다. 별나라님께서 딱 맞아요 해주셨어요. 옷장 해주신 분들 대체로 어머님들 많으시지 않을까요? 옷장에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시는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조심하라. 요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별나라님께서는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좋은 것만 새겨 듣는 걸로 하죠. 오늘 심리 테스트 통해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로 잠깐 동안에 테스트 해봤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드릴게요. 전화 온 종목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활기차게 인사 남겨주시는데요.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저 춘천 전번에 전화했던. 춘천에서.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자님 전화 받고 나서 그 주 금요일에 춘천을 소개했었거든요. 보셨나요? 예. 정말요. 근데 제가 소개한 게 또 춘천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춘천 또 이야기 나오면 많이 좀 명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RFCM이요. RF쌤이.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8,300원 20%.
8,300원 20%. 이 종목 네. 오늘 좀 많이 내리네요. 일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네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뭐 방향성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좀 보셨어요? 저,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좀 강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네. RF쌤이 여쭤볼게요. 박준현 운용력 이번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용력님, RF쌤입니다. 시청자님께서 힘을 좀 받나 싶었는데 밀려서 지금 좀 방향성을 모르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우리 최근 들어서 거의 다시 저점이죠. 지난주 이 종목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좀 뭐 부진하게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예상은 이제 업종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업종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예상은 어떤 전자기기 회로 보호용 소자 전문 기업입니다. 뭐 휴대폰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통신기기 어떤 입력신호 출력 산업 관련된 어떤 전원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주력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들어가는 쪽에 또 소재 기업인데 시장 성장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정체상 좀 상태가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재무내용 자체가 괜찮으니까 꾸준하게 연간 3, 4조 정도가 이익을 좀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이라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으면 주가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성이 정체고 또 시책 자체가 2013년도 시책 자체가 2014년도 시책 자체가 2013년도에 비해서 이제 크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멘텀도 크지 않고 반도체 업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괜찮으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반도체 업황과 떨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책 자체도 안 좋으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님이 목표 가격 10,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저반대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 실적이 주당 EPS 580원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 자체 PR이 지금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8,000원 이상 현재로 봐서는 상승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기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목표 가격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7,600원대가 이동평균线꺾여 나오는 쪽이고 또 7,700원, 800원부터 가지고 거의 8,500원 사이에 작년 3, 4월 달부터 전체 거래량의 거의 한 70% 정도가 7,700원에서 거의 8,500원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종목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물량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상당 기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8,500원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7,7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주가가 기술적으로 6,700원대 정도가 저점권인데 재무내용 자체가 좀 괜찮아고 그래도 다른 성장성 크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연간 3, 40억 정도의 4, 50억 정도의 단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기성은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주가를 예측해 본다면 직전 저점인 6,700원과 대체적으로 한 7,700원 사이에서 등락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6,7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이 적으면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 7,6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아주 강력한 상승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이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일단은 가격 지지되는 거 보신 후에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매도해야 되는지 그래서요. 당장 좀 리스크 관리를 할까 고민이시라고요? 예. 아닙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운용력님 아예 지금 정리를 할까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급하게 매도할 주식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기업 내용, 잘못 내용 자체가 괜찮고 적잖은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빠져도 6,700원 정도 유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6,700원대에서 7,500원이니까 반등 시점에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6,700원이 좀 지지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좀 반응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네네. 바랄게요. 예, 그럼 쭉 끌고 가야죠, 뭐. 네. 오랫동안. 기업 내용이 나쁘진 않다는 의견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춘천에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RF쌤이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사연인데요. 시멘트 종목 문의 주셨어요. 7372님께서 성신양해 주셨습니다. 11,900원에 사셔서 지금 보니까 매수가 밑돌고 있어서 걱정이실 것 같아요. 20%를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그 전에 한 13,000원 이상까지 들고 왔을 때 수익이 났다 지금 빠진 거거든요. 지금 자리 걱정됐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운용령님 성신양해입니다. 시멘트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조금 힘을 잃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시멘트 업종 자체가 지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성령양이라든가 성신양의 중심을 해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다른 시멘트 업종 대표적인 한일 시멘트라든가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건설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건설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건설 업종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라든가 분양시장 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올해 실적 자체는 무난하게 좋게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멘트 가격 자체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원재료가 대체로 무연탄이죠. 유연탄 가격이 지금 크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물량도 증가가 좀 될 거고 원재료 가격 부담에서 좀 지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전개가 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업황 자체가 이미 턴어라운드가 2014년부터 진행이 됐고, 그리고 시멘트 업황 자체가 대체적으로 업종 담당자들에 의하면 2017년도까지는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고요. 성신양의 주가가 이제 급하게 좀 최근에 올랐었죠. 11,000원대에서 해가지고 14,000원대까지 급하게 올랐었다가 약간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 올해 들어서도 매수 규모 자체가 지금 80만 주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종목이 올해 작년 하부터 8,000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일부 샀던 분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물량 자체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현재 가격대 장세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 좀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11,2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11,200원대에서부터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선은 11,200원만 입대되지 않으면 최근에 고점 라인은 14,000원도까지 등락을 위한 그 매매 전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손절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근처인 13,800원에서 14,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고, 업황이 좋아지는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올해 이 시멘트 업종이 좋아지게 되면 가장 또 실적이 탄력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쪽에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성신약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권에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800원에서 14,000원까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밑에서는 저점 매수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신양회 들고 계시면서 오늘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양의 RF쌤이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새로운 시각의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그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CCTV 의무화 문제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를 두고 이제 법제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찬성 쪽에서는 뭐 각종 사고, 범죄 해결의 실마리로서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힘이 실리고 있고,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불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걸 뉴스로 한번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의 성동구 한 어린이집에서는요, 교사들의 발상 전환으로 이 CCTV가 훌륭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이 성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격 시청이 가능한 IPTV CCTV를 25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일하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족쇄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 교사가 역발상 제안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애들을 가르쳐 왔는데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역발상으로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일 끝나고 매일매일 교사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내가 부모다라고 진짜 생각하고 새롭게 그 시각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 다 같이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선생님들은 CCTV 모니터링으로 자신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습관들을 발견하게 됐고 아이들의 눈치채지 못했던 행동들도 CCTV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도 먼저 습관을 깨달아서 이런 점은 고쳐야지 하면서 고쳐가다 보니까 다가오지 않았던 아이들도 먼저 다가오게 되고 또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문제들도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지역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믿음과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발상의 전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방송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방송할 땐 모르다가 다시 모니터링 해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습관, 아주 작은 습관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 놓쳤던 반응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발전이 되는 건데 이런 점을 이 CCTV 교사들도 활용을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어린이집처럼 CCTV 모니터링을 족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회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이 CCTV 의무화도 어느 정도 좀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멋있다님께서는요, CCTV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보육교사가 돼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구름님도 저와 같은 생각 해주셨어요. 모니터링으로 단점을 고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보는 내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이 들면서 그리고 또 일을 오래 하면서 이런 걸 까먹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님도 와주셨네요. 완전 반갑습니다. 라일 향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님의 말투 너무 재밌어요. 아싸 가야지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인사 주셨는데요. 12시 자주자주 뵐게요. 지금 CCTV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종목 상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견 조금 후에 다시 이어볼게요. 자, 종목 상담부터 해보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귀에 좀 익는데요. 오랜만에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 예. 현대차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만 원에 100%요. 22만 원에 100%요, 예. 시청자님. 그래서 전화 한번 김봉만 전문한테 상담 네. 받았었는데, 저 20만 원까지 오면 좀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만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또 계속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속이 타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 좋네요, 자동차. 바로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부장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품 초량주 클럽의 부장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현대차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계세요. 좀만 더 올라오면 한 18만 원씩 9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이제 매도하실 생각이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단기로 들어갔던 중기로 들어갔던 간에 비중이 100% 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동차의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유럽이라든가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 문제가 좀 생겼죠. 동종목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도 좀 부진한 요소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뭐 퍼가 몇 배고 BPS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BPS가 이 종목은 18만 원이 아니라 2015년도 말, 금년 말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장부상 가치는 20만 원 이상 나올 거로 예상하지만 펀더멘탈에 그건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동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추세각이 무너졌어요. 자, 이 종목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모든 제2평선을 머리에 이고 있는 힘든 국면에서의 매도세가 지금 우러지고 있는데 이 매도의 주인공이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 쪽에서 이미 작년 2014년 8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한전 부지 매수 이후에 한 5년에서 10년까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25만 원 고점을 찍으면서부터 동 종목은 하락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이 종목을 자꾸 떨어지는 것을 사다 보니까 비중이 100% 된 것 같아요. 주봉가 보시면은 이미 동 종목은 기술적으로 16만 원짜리가 무너졌어요. 이 종목은 아래쪽 라인이 지지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월봉 차트에서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14만 원이거든요. 예, 동 종목 14만 원 지지 못 받으면은 좀 더 하락세가 10만 원까지도 문이 열렸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반등이 아니라 반등 들어오면 매도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 측면에서 오래 기간 동안 보유한다 그러면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매도 의견입니다. 동 종목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제시하고요. 반등 들어온다 하더라도 17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14만 5천 원으로 바닥권을 설정해 주셨고 반등진 16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되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어요? 예, 한번 기다려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세요. 예.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신중한 접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입니다. 우리 멋있다님의 종목 볼게요. 네오 아레나입니다. 1,880원에 들어가셔서 오늘 장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8% 급등 양상 나오고요. 30% 들고 계시는데 수익 어디까지 내실 수 있을까요? 부장 전문가님, 네오 아레나 살펴주세요. 네. 조금 전에 종목은 대형 코스피 200이라면은 네오 아레나 동 종목은 좀 아주 작은 종목인데, 사실은 이제 전송 장비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 큰 수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특히 PKR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해서 솔루션 기술은 분명히 있지만 동사는 아직은 수익 기반이 아직 마련 안 된 종목입니다. 연간 매출이 400억대긴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 손실 5억에 단기 순손실이 150억인데 금년에도 분기 실적 낸 거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3분기, 4분기까지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아주 부진합니다. 금년에도 발표될 2015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년도 단기 순이익을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적자 회사입니다. 단지 이제 요즘 들어서 웹 전문에서 이 웹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특히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동 종목 신작이라든가 이런 건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수익은 아직 안 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재무 구조는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EPS 이런 거, BPS라든가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네오 아레나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일봉 추세는 게임 관련해서 테마성 요즘 아주 중국 관련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미 2,500원 그리고 2,800원까지 2014년에 대시세를 터진 이후에 지금 1,900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강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리는 추세 상승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려 있고 대량 거래에 단기 이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 다 돌파됐기 때문에요. 매물이 많은 자리에서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는 자체는 상승 기운이 강하다라는 측면입니다. 펀더멘탈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2,200원까지 손절보다는 지금은 보유 의견이고요. 굳이 손절한다면은 저는 1,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은 강력 보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네, 멋있다님 지금 조금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갖고 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강력 매수 관점에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오 아레나 현대차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감만족 데이트 미각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절 과일,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절 과일 뭐가 있을까요? 또 제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개 좀 찾아봤는데요.
딱 요맘때 빛을 발하는 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봄에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서 2월부터 4월에 아주 맛이 좋다고 하는 바지락 요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각종 비타민을 비롯해서 아주 철분 성분까지 잘 들어있어서요. 빈혈기 있으신 분들한테 딱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바지락 요리 어떠신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지락 하면 아무래도 뭐 칼국수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오늘 국물 요리도 좋지만 바지락 볶음을 한번 준비해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매콤한 바지락 볶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안주로도 딱이고 반찬으로도 딱인 이 바지락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먼저 재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주인공은 바로 바지락 되겠습니다. 500g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른 홍고추 2개, 그리고 대파 1대, 마늘은 5쪽에서 6쪽, 간장, 소금, 굴소스, 후추, 또 물은 3분의 1컵 필요할 것 같고요. 화이트 와인 아니면 청주 준비해 주세요. 또 녹말물과 올리브유, 고추기름 조금 필요합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의 다 이제 소스에 들어갈 재료이기 때문에요. 가장 대표적인 재료 하게 된다면 바지락과 야채 그리고 홍고추 요 3개 필요하면 되겠습니다. 레시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야채를 준비한 후에 달군 팬에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아주 잘게 썰어주시고요. 마늘은 편썰기와 다진 마늘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궈주신 다음에요. 올리브유와 고추기름을 섞어서 준비된 파와 마늘, 홍고추를 넣고 달달달달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볶아주면서 향을 살짝 내주는 게 아주 묘미니까요. 향이 살짝 올라올 쯤까지 볶아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미리 해감한 바지락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팬에 함께 넣고 볶아주시는데요. 이때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화이트 와인 조금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가겠습니다. 간장과 물을 넣고 졸여준다입니다. 바지락과 야채가 어느 정도 섞이게 되면은요, 간장을 넣고 볶다가 이후에 물 3분의 1컵을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갑니다. 아까 준비되어 있었던 굴소스와 후추 넣어주시면서 간을 좀 맞춰볼게요. 바지락이 이때 모두 입을 벌리게 되면은요, 간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기에 녹말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말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되직해지면서 국물이 좀 바삭하다고 해야 될까요? 국물이 조금 졸아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완성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양념과 함께 버무려 주신 후에 불을 끄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매콤한 홍고추가 들어간 바지락 볶음, 칼슘과 인, 비타민 1, 2,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아주 감기에도 좋다고 하고요. 빈혈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또 술을 많이 드셨다면 해독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뭐 먹지 점심 저녁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제철 음식 바지락 볶음 고민해보시면 어떨까요? 바지락 볶음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CCTV, 토비 막 이러면서 발음을 좀 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네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종목들 올라옵니다. 0833님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솔로에타예요. 14,000원에 들어가셨고요. 지금 20%를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내리다가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궁금하실 시점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전망 들어볼게요.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에타 때문에 고민이신데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셨어요. 14,000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솔로에타 같은 경우 2014년도에 13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17,000원 대비해서 좀 급락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한 7,000원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한 11,000원대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15년도 기관들이 예측한 그런 실적 기준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좀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뭐 기관 쪽에서는 뭐 일부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외국계에서는 계속적인 좀 매수로 이렇게 좀 수급세 부분에서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가격에 우선은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우선은 좀 대응이나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우선 뭐 상승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하고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000원 정도에서는 저항대가 또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을 감수할 수 있으시면 한 어느 정도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시는 구간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 구간이 저항 좀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된다고 하면 다시 14,000원 매수가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일부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중 덜고 그 이후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솔로에타 때문에 고민이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진짜 높으셨네요. 참고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에타 살펴봤고요. 또 다른 종목도 같이 올라옵니다. 3893님의 종목이네요. SPG 7,60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는데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용학 대리님 이어서 SPG입니다.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네, 뭐 SPG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뭐 실적 부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000원대가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좀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6,300원대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 구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300원대까지는 조금 매도를 자제하시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300원대 구간 기술적으로 돌파된다고 하면 7,000원 초반대는 매물이 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000원 초반대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000원대 다시 한 번 더 좀 밀린다고 하면 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6,300원 1차적인 목표가 그 이후에 돌파된다면 7,000원 초반대 그리고 중반대에서는 비중 축소 혹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반등의 무게를 두시고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SPG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김영학 대리님 두 종목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1시간 훅 지나갔네요. 주말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너무 추워서 몸도 마음도 좀 웅크러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 아직도 조금은 추운 한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온기가 돈다고 하니까 시장 역시 조금만 따뜻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면서 남은 시장 잘 대응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2시간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정오의 데이트 내일도 변함없이 12시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